2021년 10월 22일 주요 7개국 G7의 통상장관은 글로벌 공급망에 있는 취약계층과 소수민족 강제노동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G7은 이를 없애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공동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성명서에는 전 세계적으로 약 2,500만 명이 강제노동을 당하고 있다며 모든 국가, 기업이 함께 협력하여 글로벌 공급망 내 강제노동의 근절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ESG 경영은 EU 국가를 중심으로 공급망의 ESG 실사가 의무화되고 있고, 최근에는 한국에서도 대기업과 거래하거나 해외로 수출을 하는 기업의 경우 ESG 경영이 비즈니스의 필수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ESG 경영은 개별 기업만이 아니라 공급망 전체가 함께해야 하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ESG가 중요해지다 보니 많은 기업이 ESG 경영을 선언하고 펀드나 채권과 같은 ESG 관련 금융상품도 출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워싱이라는 지적도 많이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서 워싱은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는 ESG 경영을 잘하고 있지 않은데 마치 ESG를 잘하는 척하거나 과장하는 일련의 활동이 이에 해당합니다. ESG 경영은 건강한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조직이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하고 이를 투명하게 이해관계자와 소통해야 하는데, 워싱은 ESG가 추구하는 윤리 경영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이해관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기업의 책임 관점에서도 근절되어야만 하는 이슈입니다. ESG 경영의 완성을 위해서는 결국 대기업에서 공급망까지 ESG 경영이 이뤄지고 단순히 워싱으로 끝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공급망은 ESG 경영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과 실행의지가 있나요? 공급망에게 ESG 경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어떻게 설득하면 좋을까요? 공급망 ESG의 중요성 및 실행 방안. 2021년 3월 EU 의회는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고자 기업의 공급망 실사를 의무화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EU 집행위는 의회 결의안을 반영해서 2022년 3월 23일 기업의 공급망 내 인권과 환경보호 강화를 위해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지침에서는 실사 적용 대상 기업의 경우 공급망 전체에 걸쳐 인권과 환경 관련 실사가 의무화되고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 수립과 피해에 대한 민사 책임도 허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EU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 적용 대상은 EU 내 대기업 및 영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비-EU 기업이며 대기업의 공급망 실사와 관련해서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기업의 보호를 위해 재정 지원 등을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한국 중소기업의 경우 전체의 40%가량이 대기업의 부품 등을 납품하는 수탁기업인데, 이는 결국 대기업이 ESG 경영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 역시 기준을 맞춰야 한다는 의미로 국내 대기업과 해외에 수출하는 중소기업에게 ESG 경영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또한 ESG 경영 수준이 낮은 기업은 거래를 할 때 불이익이 있다 보니 중소기업 입장에서도 더는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공급망 ESG 이슈에 대해 국내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공급망 ESG 관리의 우수 사례는 대기업과 협력회사의 관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이 요구하고 있는 공급망 ESG 관리 프로세스는 RBA, 즉 책임 있는 비즈니스 연합체와 같은 국제기구에서 만든 프로세스를 따르고 있으며, 이 기준은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도 동일하게 준수하도록 요구되는 기준입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모든 부품을 윤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공급받고
지속 가능한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협력회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적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협력회사가 글로벌 법규와 기준에 따라 운영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위험 지역의 광물 채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 및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이외에 LG, SK와 같은 그룹사들도 그들의 협력업체에 ESG 경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RBA에서 요구하는 노동인권, 환경, 윤리, 안전보건 및 경영 시스템을 관리하도록 요구하고 매년 그 수준을 점검하여 ESG 이행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컨설팅 등 지원을 하고 있고 개선이 되지 않으면 비즈니스적 불이익을 주는 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ESG 경영은 자사뿐 아니라 협력회사와 같은 공급망 전반에서 실행될 때 완성됩니다. 따라서 ESG 경영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공급망 ESG 관리를 포함하여 밸류체인 전반의 ESG 건강도를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점점 중요해지는 공급망 ESG의 관리. 그렇다면 우리 조직의 공급망 중 ESG를 잘하도록 요구하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그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ESG 경영 방향. ESG 경영이 강조되면서 ESG 워싱이라는 키워드가 언론에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ESG 경영의 적, ESG 워싱 사례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사의 경우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는 자발적 캠페인인 RE100의 가입 승인을 받았고 그 이후 액화 천연가스 발전소를 짓겠다고 선언했다가 환경단체로부터 LNG는 RE100이 인정하는 재생에너지가 아니며 RE100에 가입해놓고 LNG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은 그린워싱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결국 3개월 뒤 A사는 기후변화 대응을 고려하여 LNG 발전소 도입을 취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2년 4월 미국의 한 NGO 단체가 1,491명의 경영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미국 기업 경영진의 68%가 우리는 그린워싱이라는 죄를 짓고 있다고 인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워싱을 막기 위해 2022년 6월 21일 유럽 정부와 EU 의회는 대기업에 대한 새로운 보고 규칙에 대한 잠정적 합의인 CSRD를 체결했습니다. CSRD는 기업이 사람과 지구에 미치는 영향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인데요. CSRD는 워싱을 종식하고 글로벌 차원에서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기준은 상장 여부에 상관없이 직원 250명이 넘고 매출이 4천만 유로인 기업에 해당됩니다. 즉, 기업은 공통 기준에 따라 환경, 인권, 사회적 기준 및 업무 윤리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ESG 워싱과 같은 눈속임은 장기적 가치를 추구하는 ESG 경영 철학과 전면 위배됩니다. 따라서 워싱과 같은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자발적 노력과 강한 규제를 통해 진정한 ESG 경영이 실현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ESG 경영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기 위해 유엔과 투자자들이 2004년부터 함께 이야기를 시작한 ESG가 이제는 조직의 필수적인 경영 패러다임이 되었습니다. 유엔은 지구와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ESG를 이야기했고 투자자는 그들이 투자하는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ESG를 강조했는데 어느 사이엔가 ESG는 투자자와 피투자 기업만의 용어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과거 ESG는 공공이나 비영리 조직 입장에서는 생소한 용어일 수 있는데 ESG가 다시 새롭게 부각되기 시작한 2018년부터는 기업 이외의 영역,
즉 공공과 비영리에서도 관심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공공기관과 비영리에서는 그동안 ESG라는 단어 대신 UN SDGs, 즉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는 단어로 사용되어 왔는데, 이는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기업에게 요구한 것이 ESG 경영이고, 공공, 민간, 비영리 등 모든 조직에게 요구한 것이 SDGs이기 때문입니다. 즉 ESG는 태생 자체가 기업을 위한 용어였기 때문에 공공기관이나 비영리 입장에서는 다소 딱 맞는 옷이 아닐 수 있습니다. 현존하는 ESG 공식 기준이나 평가 기준 모두가 기업을 위해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공과 비영리 조직에서는 현재의 ESG 개념을 그대로 도입하기보다는 ESG 경영이 추구하는 본래의 의미인 지속 가능성과 환경과 사회를 고려한 의사결정이라는 키워드를 생각하며 ESG 경영을 도입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ESG 경영이 조직의 뿌리를 내리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고 경영진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SG의 뿌리는 거버넌스입니다. 2021년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서 개정한 ESG 모범 규준에도 환경과 사회에 이로움을 더하는 ESG 경영을 추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최고 경영진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기적 재무적 성과만이 아닌 장기적인 가치 창출을 위해 ESG 경영을 추진해야 하는데, 이러한 결정은 최고 경영진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실무진은 전문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ESG 경영은 선언으로 완성되지 않는데요. 환경적, 사회적 이슈를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이야기지만 실제로 실현되기란 쉽지 않습니다.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온실가스의 종류와 특성을 이해하고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공의 지원 프로그램과 민간의 실행, 비영리의 감시 기능이 적절하게 작동되어야 합니다. 2021년 8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ESG 확충 방안에도 민간과 공공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투명한 공시와 실행을 강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 사회, 거버넌스 이슈를 만들지 않겠다는 ESG조차 워싱하는 조직을 감시하거나 잘하는 기업을 독려하는 사회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ESG 경영, 한때의 유행일지 아니면 계속될 경영 방침일까요? ESG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결국 우리의 몫입니다. ESG가 처음 대두될 당시의 문제의식과 해결하고자 했던 첫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ESG의 본질인 지속가능성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속한 조직이 ESG 경영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ESG의 완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 과정으로 ESG 경영의 모든 것에 대한 궁금증이 풀리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